후원하던 남성 BJ에게 돈 빌리려 하다가 살인 후 서울은 평고. 사건 4일 뒤인 2024년 3월 15일 구로구의 만화방에서 20대 A양을 살인한 혐의로 44세 김씨를 체포하였다. 김씨는 과거 살인과 폭행 전과가 있었으며 1999년 19세였을 때 17세 여성을 살해한 바 있다. 김씨는 BJ들에게 3억 2천만 원가량의 후원을 하였으며 이를 위해 1억 5천의 빚이 있는 상태였고 체포 당시 통장 잔액은 250만 원가량 있었다. A양과는 1200만 원 정도 후원하였고 3월 초부터 6회의 만남이 있었다. 사건 3일 전부터 김씨와 A양은 빈통화를 하였으며 김씨가 보낸 문자 내용에는 부친이 재산이 많은데 쓰러져서 큰 수술을 받았다. 새엄마와 누나가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너를 결혼 상대로 소개하면 재산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등의 내용들과 A양의 차와 집 재산 여부와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물어왔다. 3월 11일 새벽 1시 김씨는 A양의 집에 들어간 뒤 A양을 살해하고 4시 20분에 나온다. 집 밖으로 나온 김씨는 25분 뒤 다시 A양 집으로 들어가서 7시에 나온다. 김씨는 A양 핸드폰을 이용해서 오전 6시 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로 문자를 주고 받는 것처럼 꾸민다. 오후 8시 20분경 김씨는 다시 A씨 집으로 들어가서 9시 30분에 나왔다. 김씨가 절도한 물건은 아이폰 2대, 템플릿, 아이패드, 노트북, 지갑, 목걸이, 반지 등 가지고 나왔으며 A씨의 계좌번호, 카드번호, 증권회사 아이디, 비밀번호 등은 촬영하였다. 김씨에게는 빚 때문에 위장 이혼한 부인이 있었으며 부인에게 전화하여서 A양을 처음 만난 것이었고 다투다가 죽이게 되었다고 얘기한 뒤 여러 번에 나누어 총 290만 원을 송금받는다. 이때 부인은 도피 방법을 설명하게 된다. 구로구 만화방에서 체포된 김씨의 진술은 A양과 목을 조르면서 관계를 가졌는데 관계 후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9월 11일 검사는 징역 30년에 전자발찌 15년을 구형하였고 10월 4일 판사는 징역 25년에 전자발찌 15년을 판결하였다. 도주를 도운 전처 31세 송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한편 부검 결과로는 A씨의 몸에선 김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목 조르는 흔적만 있었다고 한다. 돈 많은 척하는 사람의 끝없는 거짓말을 조심해야겠습니다. 혼자 있는 여성 사장만 노린 연쇄살인범 파주. 2024년 1월 5일 오후 11시 강릉시 노상에서 58세 이영복을 체포했다. 이영복은 2023년 12월 30일 오후 2시에 고양시의 한 지하다방으로 들어갔다. 1시간 동안 혼자 맥주를 먹은 뒤 밖으로 나가서 만두를 사와서 먹으면서 손님들이 다 나가기를 기다린다. 오후 6시 30분 손님들이 다 나가고 전화통화를 마친 뒤 혼자 남겨진 여성 주인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현금 30만 원을 챙기고 앞문을 잠근 뒤 뒤쪽 비상구로 나간다. 이영복은 도주 중 핸드폰은 꺼놓고 현금만을 사용하면서 옷을 계속 바꾸어 입었으며 경기도와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여성 혼자 있는 가게만을 상대로 절도를 하면서 이동하였으며 항상 범행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때 공개 수배가 떨어지고 현상금까지 걸리게 된다. 이영복은 1월 5일 오후 6시 30분 경기도 양주에 있는 2층 다방으로 들어갔다. 여사장이 혼자 남을 때까지 기다린 뒤 폭행 후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을 갖고 나왔으며 나오자마자 택시를 타고 사라진다. 두 번째 살인사건 당일 오후 11시 강릉시 노상에서 이영복을 체포하게 된다. 이영복은 파주시 일대에서 여성 혼자 운영하는 다방과 식당을 자주 갔었는데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났었으며 여주인들은 그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체포 당시 이영복은 20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지냈으며 전과 오범을 가지고 있었다. 20살 때 강도로 처음 교도소에 간 뒤 1993년 강도 강간으로 10년 복역하고 2009년 절도로 10년 복역 중 조기석방으로 나온 뒤 2018년 전자발찌 끊고 절도하여 1년 복역하고 2022년 다시 절도로 1년 복역하고 출소한 뒤 2달 뒤에 첫살인을 시작한 것이다. 2024년 9월 11일 검사는 사형을 선고하였고 10월 18일 판사는 무기징역과 신상공개 10년,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20년을 판결했다. 돈도 없고 가족도 없던 그는 익숙지 않은 사회생활보다 오히려 감옥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여성 혼자 가게 운영하시는 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엄마 살인 후 난 촉법이라 괜찮아. 2023년 10월 1일 오후 5시 30분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14세 정구는 아파트 내 놀이터가 시끄럽다면서 성질을 내고 있었다. 이에 엄마는 명절이라 시끄러울 수 있는데 항상 그런 것이 아니니 참으라 하였다. 정구는 경찰에 전화를 해서 시끄럽다며 민원을 넣었다. 이에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 내 권리만 주장하냐며 꾸중을 하였다. 정구는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28회 찌른 뒤 전화선을 끊고 밖으로 나갔다. 외출 후 돌아온 남편이 부인을 발견하고 119를 불렀으나 사망하였다. 경찰은 정군을 추적하여 1시간 10분 만에 체포하였다. 이후 정군의 정신감정을 위하여 입원하게 되는데
이때 정구는 가족 누나에게 전화하여 나는 촉법소년이라 괜찮아.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받으면 바로 나갈 수 있다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한다. 정구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었으며 학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적도 있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쉽게 말해 지적 발달장애 정도이다. 주변 사람의 말에 따르면 정구는 방에 일장기를 걸어두고 일본을 찬양하며 한국인 혐오 발언을 하는 디스코드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 누나는 재판 중 선처해주지 말라면서 눈물을 흘렸으며 둘째 누나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었다. 2024년 3월 25일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으며 정구는 엄마에게 괴롭힘과 가정폭력을 당해왔었다며 그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는데 검사는 20년 징역과 전자발찌 20년을 구형하였고 배심원들은 1명은 7년에서 15년을 8명은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판사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징역 20년에 전자발찌 15년을 판결하였다. 재판 후 정구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검찰은 전자발찌 기간이 짧다며 항소하였다. 7월 18일 고등법원에서는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11월 4일 대법원도 징역 20년 전자발찌 15년을 확정지었다. 정신건강 쪽에 이상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